현재 시간 1시 30분 향해 가고 있어요.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건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종목들 하나씩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한항공이에요. 저희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집중 점검을 해볼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오늘 대한항공이 왜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리고 항공주들이 왜 상승하는지 그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 전해주세요. 일단 뭐 유상증자 이후에 권리락을 했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아마 좀 바뀌어 있죠. 네. 네, 바뀌어 있는데 일단 이제 권리락으로 빠졌던 부분들이 다시 회복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권리락이 반영된 이제 차트나 이제 주가를 보실 거라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좀 그게 좀 실감이 되실 텐데 일단은 그 이후에 상승세가 되게 유지되고 있고 네. 결국에는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그런 그 부담감들이 이제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화물 수송, 요즘에 이제 반도체 쇼티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주로 이제 IT 관련된 수출들이 항공을 통해서 이용된다라고 봤을 때는 화물 운송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좋지만 더 좋아질 거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과 그다음에 이제 차후에 코로나 백신 이후에 백신 접종 이후에 여객 수요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인터파크가 뭐 그 하나 상품을 내놨는데 뭐 그것 때문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시장은 강하다라는 부분에서 대한항공도 좀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이 항공주 특히나 대한항공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긴급 진단으로 한번 그 유증에 대한 영향, 앞으로의 주가 방향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로보스타예요. 로봇주들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시동을 걸었고 오늘도 점프업하고 있는데 이제 로보스타는 그중에 LG전자 선택을 받았다라는 평을 받고 있잖아요. 실제로 LG전자가 로봇 사업에서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뭐 미래 먹거리로 로봇을 낙점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LG전자가 이제 휴대폰 사업부를 버렸기 때문에 버렸나요? 네. 축소한다고 하는 것 축소하고 같아요. 이제 네. 거의 이제 뭐 사실은 뭐 매각이거나 아니면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백색 가전, 뭐 프리미엄 가전 이외에 갔던 어떤 사업에 집중할 것이냐에 대한 오히려 이제 그런 그 스마트폰 사업부에 대한 철수 이런 얘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잘하는 거가 결국에는 이제 LG전자의 자동차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시장에 굉장히 큰 상태에서 관련된 이제 2018년도에 투자했던 로보스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현대차 그룹을 좀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가 로봇 기술과의 만난다라는 부분에서 좀 집중을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투자했던 이제 33.4%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로보스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산업과 로봇 기술은 불가분이다. 실제로 LG전자가 잘하는 그 가전에서도 다 로봇 기능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요즘은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로보스타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수 있는데 지난해 현대차가 미국 로봇 기업을 인수하는 등 올해에도 뭐 인수, M&A 혹은 투자, 지분 투자 이런 게 조금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결국에는 자동차가 가전제품화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맞아요, 진짜 정말요. 예, 그러면 이제 결국엔 로봇 기술은 뭐 왜 현대차가 왜 로봇 사업을 갑자기 왜 하지?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결국에는 UAM이나 로봇 사업 자체가 결국에는 자동차 산업을 더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고 기술 원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LG전자가 결국에는 로봇 사업을 키울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인식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엔 LG전자의 추후 먹거리는 뭐 자동차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 로보스타에 대한 가격 전략을 세워볼게요. 저희 한번 차트 크게 켜서 보면요. 로보스타 지금 상가 안착되어 있거든요. 계속 들고 가야 될지 전체적인 로봇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요? 뭐 로봇주라고 다 가는 거는 뭐 사실은 좀 아닌 것 같고 네. 예, 일단은 그 관련된 기업들 직접적인 뭐 투자라든지 이런 수혜가 있는 회사들 위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순히 그냥 로봇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뭐 좋을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로보스타 보면 LG전자가 대주주이고 결국에는 LG전자 로봇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로보스타를 좀 앞세워서 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예전에 2018년도 지금 제가 월봉 차트를 띄워놓고 있는데 네. 2018년도에 LG전자가 지분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크게 올랐었잖아요. 4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뭐 그동안 조정을 잘 받았는데 사실은 조정보다는 뭐 대세 하락이었다가 최근에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주봉을 보시면
최근 사실은 올해 작년 12월부터 조금 시동을 걸기 시작을 했고요. 요 무렵이 딱 그 LG전자의 그런 그 자동차 전장 관련된 것들이 부각되어 있는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목표가는 뭐 좀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한 35,000원까지는 한번 뭐 갈 수 있다,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 상한가에 따라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뭐 상한가를 가게 되면 뭐 며칠 동안 또 좀 쉬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시 좀 뭐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35,000원인데요. 지금 오늘따라 잡기보다는 조정 시에 매수해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로보스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SK하이닉스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5% 넘게 오르게 됐고요. 현재도 4.67%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품귀 현상 그리고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 업황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주목을 받을 텐데 전 궁금한 게 삼성전자가 막 9만 전자, 10만 전자를 향해 가면서 목표가를 점점 높여갈 때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는 덜 가지 않았나. 못 간 건 아니지만 덜 가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그 차이가 있다면요. 일단 뭐 반도체 조금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다 차이를 많이 아실 텐데. 비메모리 쪽인가요? 예, 그래서 비메모리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사업을 SK는 안 하고 있고 그렇죠. 사실은 D램이랑 뭐 낸드 사업부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뭐 메모리 사업부죠. 그게 이제 집중되어 있고. 그 시장에서 지금은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성장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D램 가격에 좀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거는 뭐 인텔의 낸드 사업부 인수를 통해서 MS가 얼마나 커졌을까 이거에 대한 좀 집중. 그 커진 게 어떻게 뭐 실적에 반영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주가는 보통 PBR 기준으로 한 1.8배에서 2배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 한 1.8배가 좀 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대한 2배까지 간다라고 봤을 때도 뭐 조금 아직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는데 SK하이닉스 뭐 실적이라든지 뭐 D램 가격의 추이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더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를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 그 모멘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메모리에다가 더하기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잖아요, 빅메모리. 근데 SK하이닉스는 메모리만 보고 본다면 올 한 해 그래도 더 기대해봐도 괜찮을지요? 일단 뭐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가격도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이닉스가 14만 원을 찍었던 이유도 그런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낸드 사업부, 인텔의 낸드 사업부로 인수한 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거냐에 대한 그런 성장성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슈퍼사이클에 대한 수혜는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뭐 슈퍼사이클이라는 것 자체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고 지금 결국에는 뭐 굉장히 공장이 가동 중단되는 뭐 차량용 반도체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와는 사실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뭐 간접적으로 관계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SK하이닉스는 추가적인 상승은 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바지 프라푸치노 님도 비메모리 쪽은 프리미엄이 붙죠. 맞아요. 이게 아직 성장성이라는 그 프리미엄 가치가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저희가 뭐 밸류를 따질 수 없다고 해도 삼성전자의 밸류를 조금 더 높게 쳐주는 것 같거든요. SK하이닉스에 대한 가격 전략을 보면 목표 주가 어디로 볼까요? 지금 뭐 한 PBR 2배 수준 정도로 봤을 때 한 15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네. 뭐 일단 보수적으로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그 결국엔 이제 PBR이나 뭐 PER이나 이런 계산을 할 때는 결국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향후의 추이에 따라서도 목표가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5만 원까지는 뭐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15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기지개를 정말 잘 켜고 있고요. 우선주도 같이 켜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최근에 뭐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 종목으로 하나씩 들고 오시던데 왜 화장품주들을 다시 주목해야 되는지 그중에서 아모레퍼시픽이 또 이번에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아모레퍼시픽은 LG생활건강에 비하면 성장이 많이 되게 저평가받고 있고 안 좋았었죠, 사실은. 네, 많이 안 좋았었죠. 많이 안 좋았던 이유가 이제 두 업체의 사업 구조가 좀 많이 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LG생건은 사실은 뭐 판매 채널을 굉장히 다양화하면서 후에 대한 그런 입지를 강화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뭐 설화수라는 굉장히 대표 브랜드가 있고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오프라인 중심이었고 그다음에 직영 매장 중심이다 보니까
뭐 안 팔리게 되면 오히려 타격이 더 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사업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라고 해서 작년부터 얘기를 해왔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한알령 해제 관련된 얘기들이 솔솔 나오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면서 사실은 많이 빠졌던 주가가 좀 회복하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회복 국면이고 그동안 많이 힘들었고 또 저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이 이번에 먼저 선두로 뛰어오르고 있다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그럼 화장품주를 봤을 때 아모레퍼시픽 더 가져가도 될지 이제 시작이라면 사도 될지요? 이제 시작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예, 제가 볼 때는 뭐 한 30만 원 선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제 월봉을 보시면 주봉상으로는 이미 이제 고점을 벗긴 상황이고 월봉상으로 보면 기존에 이제 매물대가 굉장히 많았던 30만 원 정도 선에 가면 좀 많이 저항을 받지 않겠나 싶고 그래서 30만 뭐 최대로 저는 지금은 입장에서는 한 3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가격을 넘기 위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뭐 중국 시장 한알령이 본격 해제에 따른 네. 여러 가지 기대감이 좀 더 붙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맞아요. 뭐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이야기, 한알령 해제 이야기가 나온다면 여기서 더 점프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걸 봤을 때는 일단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우선주 오늘도 순항 중이고요.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빅히트도 진짜 오랜만에 저희가 네. 뽑아봤어요.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정말 기를 모으듯이 막 담고 계시던데 빅히트가 오늘 장 상승하는 그 배경에는 네이버와의 주식 교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죠? 일단 뭐 그 내용을 보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맞아요. 요즘에 이제 그렇더라라는 그런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요즘 있습니다. 카더라가 많죠.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그거에 대해서 또 뭐 당사들이 부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좋은 호재가 나오면 좀 시장에 바로바로 반영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예상을 하는 그 애널들의 분석을 보면 결국에는 이제 네이버의 브이라이브라는 그 팬십이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브이라이브라는 걸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안 보는데. 저도 안 봐요. 예. 그리고 빅히트의 위버스라는 그 사실은 팬클럽이 회원들이 플랫폼, 가입돼 있는 플랫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같이 이제 좀 뭔가 시너지를 내지 않겠냐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양사가 서로에게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규모는 한 1,000억에서 3,000억 규모가 되지 않겠냐. 그동안 네이버의 투자 스타일을 보면.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양사 모두 만약에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네이버에도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빅히트에도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했지만 한 1,000억 원에서 3,000억 원 정도의 주식 교환 규모가 예상되고 있고 이 때문에 또 빅히트를 많은 분들이 거론하고 있는데 여기 더불어서 1분기 중에 BTS의 컴백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또 컴백을 하고 빌보드 차트에 오르면은 빅히트, 뭐 방탄소년단 관련주들 또 한 번 뜨거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이제 뭐 주가는 이제 상장한 지 한 3개월이 넘어갔기 때문에 네. 일부 이제 물량들이 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또 한 6개월 뒤에 또 6개월 차에 또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은 여전히 한 10%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에 대한 부담감 여전히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반등을 했다는 건 결국에는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한 6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그 규모가 그러면 어느 정도냐라고 봤을 때 엔터테인먼트 대형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이랑 한 250억 차이밖에 안 난다. 네. 그러면 이제 빅히트 하나가 사실은 거의 뭐 2개 회사 정도의 이익을 내기 때문에 압도적인 영업이익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컴백 가능성은 뭐 컴백은 당연히 하겠죠. 근데 네. 뭐 그런 것들은 여전히 이제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추격 매수도 지금은 제가 볼 때 제가 웬만하면 추격 매수 잘 말씀 안 드리는데 지금 구간은 사셔도 괜찮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높게 잡으시기보다는 한 25만 원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러잖아요. 항공주들이 상승하는 요인이 이제 2월부터 국내에서도 빠르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콘택트주들을 접종하고 있는데 엔터주도 그렇지 않습니까? 콘서트를 못 열었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이제 언택트 뭐 유튜브를 통해서 콘서트를 했지만 실제 대면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또 종식되고 나면은 그 콘서트 수요도 엄청날 거거든요. 그러면 엔터주 전체적인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엔터주들은 지금 사실은 실적이 그닥 많이 부러지지 않은 이유가 네. 온라인으로 오히려 지금 더 한 번 녹화해 놓은 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뭐 사실은 네. 돈을 벌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플랫폼은 이미 이제 새로 장만이 되면서 네. 새로운 수익원으로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만약에 플러스 알파로 오프라인까지 가세가 된다라고 하면 뭐 더 좋은 뭐 효과를 내지 않겠냐.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한 하반기 정도가 돼야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좀 시기장소다. 하반기에 엔터주들의 그 프리미엄까지도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빅히트까지 알아봤고요. 저희가 대한항공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차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